LG화학 얘기의 오늘의 핵심, 오늘 그냥 저희가 미리 얘기한 거 왔으니까. 네. 야, 어쩌면 LG화학이 배터리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엔솔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네. 일단 도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LG화학이 어제 바로 그 부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는 ESG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조 원. 아까 수소에 뭐 4조 4천억? 갑자기 10년 4조. 이게 10조 원이 10년이 아니에요. 이게 이 LG화학은 아까는 10년 4조 4천억이었잖아요. LG화학은 제가 알기로 2025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주요 산업은 세 가지를 꼽았어요.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그 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 이쪽인 것 같은데 신약 개발 이쪽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일단 배터리를 6조로 씁니다. 배터리 소재. 그리고 나머지 3조를 친환경 소재.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은 그 신약 개발에 쓰는데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소재 회사로 입지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게 LG화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배터리 소재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답니다.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CNT 등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4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했다고 해요. 예. 근데 2026년은 26만 톤으로 7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이게 7배. 어느 정도냐면 2025년 기준으로 한 270만 톤의 수요가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10% 정도를 전 세계 정유인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당장 올해 12월에 구미 공장에서 6만 톤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작년에 4만 톤이었으니까 올해 12월에 6만 톤 착공하면 내년에는 한 10만 톤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극재를 만들 때는 메탈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예. 뭐 소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광산업체랑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예. 같이 조금 덧붙였고요. 분리막 사업과 관련해서는 M&A나 조인트 벤처를 일단 하겠다. 이게 M&A 굴욕이지, 얘기. 굴욕. 네. 이게 그 SK 거 갖다 쓰다가 네. SK하고 그 특허 관련해서 싸워가지고 네. 니 거 안 써. 그러고서 이제 중국의 상해은처 거 갖다 쓰다가 네. 불나니까 어디 좀 분리막 다시 해볼까 그랬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M&A로. M&A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생산 거점도 M&A를 한 뒤에 뭐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탄소 나노튜브 CNT와 관련해서 올해 170만 톤에서 올해 예.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생산하고 있죠. 2025년에는 3배까지 확장하는 방침입니다. 그 CNT는 반도체에도 쓰이고요. 그 배터리에도 쓰이는데 배터리에서는 양극 그 도전제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양극에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제를 음극에도 씁니다. 예. 그 쓰이는데 이게 잘 통하게 하는 이제 첨가제로 CNT가 쓰이는데 이게 쓰면 도전제를 30%인가 낮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의 100배에 강하는 엄청 달하는 그 강한 소재라 가지고 내구성도 좋고 뭐 도전제 양도 감축시킬 수 있어서 CNT가 엄청 유망하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재미없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양극재 공장을 한다. 물론 이게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데가 이제 양극재의 그 소재, 전구체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여기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계획들도 대부분 10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와 배터리 회사들은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이게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그 미래 전기차 보급이 확단될수록 배터리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 들어가는 소재 장비들은 우리나라가 꽤 많이 따라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 회사들은 지금 원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력하던 애들이 신사업으로서 그 배터리를 하거든요. 배터리 소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커지는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뭐 LNF도 거의 주봉으로 봐도 27%. 와우.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우리 말만 할 때가 아닌데 우리 왜 말만 하고 있었을까요? 말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해야지 뭐 살 수 있는 것도 살 수 아니고. 있는 게 아니. 뭐. 예.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네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LG 화학이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요 위에 양극재 쪽은 에코프로비엠 비슷한 일을 네. 하는 건데 여기에 자기 물건을 항상 받아줄 우리 아들이 있다. 네. 라는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CN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가 나노신 소재 같은 회사가 좀 대표적이에요. 네네네.
근데 CNT가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쓰던 게 아닌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 7,000원에서 고점 기준으로 52,000원. 7,000원에서 52,000원이요? 그럼 몇 배예요? 800%? 오, 대박이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 물질이 그 CNT예요. 네. 탄소 나노 튜브. 네. 그리고 여기가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데들도 있는데 네네. 여기도 뭐 어우 이게 얼마야 이게? 올해 초에 2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4만 원 돼 있어요. 오. 2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LG 화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핫하게 날아가고 있는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하는 일을 LG 화학이 하겠다. 배터리 분사하고 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제일 강점은 아무래도 고객사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 그 신학철 부회장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엔솔이랑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네.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고객사를 다변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 과제가 있을 텐데요. 뭐 제 생각에는 LG 엔솔과 협력을 해서 LG 엔솔의 소재를 납품하고 그 셀이 잘 돼서 잘 팔리면 소재 너 어디 껐어? 해서 우리 LG 화학 껐습니다. 해서 이게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SK 가서 사라 그러면 살까? 근데 네. SK도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기네 예. 계열사 통해서 그럼요. 그 캡티브 마켓이니까 그쵸. 그 사줄 예. 고객이 확실하면 그냥 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건 있겠다. 그 배터리를 하고 싶은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스타트업들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소재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면 먹힐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다른 그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많이 생길 건데 네. 소재 회사들은 다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또 이제 LG 화학이 꿈꾸는 그쵸. 미래겠죠. 예, 예. 미래겠죠.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 분야가 사실 국내 배터리 셀 뭐 잘 만드는데 이제 약점으로 좀 꼽히기도 하잖아요. 해외 의존도도 좀 있고 그래서 LG 화학이 이런 소재를 잘 기술 개발을 해서 LG 엔솔을 통해 가지고 그 완성한 제품을 통해서 또 이거를 잘 판매를 하고 그게 뒤에 LG 화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약점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소재 부분에 그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약점이 아닐 수가 있는 게 대부분 배터리 회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의 변화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국산화하고 여기에 경험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 지배자인 중국 쪽을 배척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재 부분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지금은 단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지만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단점이지 무시하고 넘어갈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그 배터리 소재 부분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한다면 좀 지금 상황 자체는 LG 화학이 소재 회사를 가는데 되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질문 중에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있냐 제가 그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근데 신학철 부회장은 전고체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LG 엔솔에서는 그 전고체보다는 리튬형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차세대 배터리로. 그래서 전고체가 열린다면 우리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걸 맞춰서 하겠지만 꼭 전고체로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뭐 리튬형도 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걸 들은 일단 같이 기자가 간담회를 가졌던 기자들의 평가는 전고체에 관해서는 별로 뭐가 없는 것 같다. 아직 전고체 시장까지 상용화되려면 좀 멀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게 주가가 삼성 네. SDI는 그나마 좀 오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되게 눌려 있어요. 이거 다 자회사 상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지주사 할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지금 한참 좋아야 될 때 이렇게 눌려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좀 그나마라도 좀 바라는 거는 정말 분사한 다음에 자금 조달 많이 해서 그 돈 가지고 진짜 막 공장 빡빡빡 늘려가지고 증설 통해서 고객사 막 확보하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 고객사도 없죠. 별로 못 구했잖아요. 네, 못 구했죠. 근데도 주가는 잘 가고 있거든요. 그게 LG화학도 이제 분할 이슈가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SDI에 몰리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야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움, LNF, 첨보,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장들이 좀 잘해줬으면 네. 뭐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건데. 네. 그리고 LG화학을 또 좋게 본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인데 지배구조. 지배구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만들어서 소재를 LG 엔솔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LG화학이 그 밑에 LG 엔솔이 있잖아요. 예. 어차피 80% 정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LG 엔솔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머지 20%를 다른 사람한테 배당 줄 바에야 LG화학이 그냥 들고 가서 바로 받는 게 낫잖아요. LG화학이 좀 잘 장사를 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대로 아들 상대로 장사를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네.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그런 지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 그거를 진짜 이렇게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받아올 것인가라고 따져보면 구조상으로는 LG 화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 판단으로는 구조상으로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재원이 10조 원이나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마련할 수 있냐라고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IPO 통해가지고 마련하겠다 그냥 대놓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잖아요. 뭐 예. 100조 된다며. 100조에서 20%만 20조잖아요. 예, 뭐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전에는 이게 배터리 소재 사업에 투자를 많이 못했다. 셀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셀은 뭐 셀대로 하니까 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이걸 사실 그 분할하기 전에 주가 올리려고 한 것 같은데 목적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주주들 반발이 심하니까 네. 이게 상장 앞두고서 좀 어느 정도 올려놓으려 그런 것 같은데 반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주주들한테 좀 상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문제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주가 부양책을 내놨으나 그닥 효과는 보지 못했다. 네. 그리고 보기에 주가 부양책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일단 말이 너무 어렵다. 여기다가 진짜 뭐 회사들 좀 이름 섞어가지고 뭐 이 회사를 더한 것만큼 우리가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엔과 나노신 소재를 더한 것만큼 우리가 다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모든 회사명을 다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소재 회사가 되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 그 PD님이 좀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